그 위험한 물건 이런 걸로 해서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 이게 중환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도로에서 많이들 이제 서로 차로 이제 좀 막 끼어들고 하면서 이제 좀 분쟁도 생기고 막 창문 열고 소리도 지르시고 별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보복운전 때문에 요새 이제 사건들이 하나둘씩 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전과도 없으셨고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고 이쪽은 택시였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한 대가 택시 앞 차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전하는 차량이 들어갈 차례였는데 택시가 급했는지 승객을 태우셨는데 끼어든 거예요.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가 앞에 쓴 거죠. 근데 이분이 화가 많이 나셨죠. 뒤에서 이제 막 쌍라이트를 켜고 빵빵 대면서 이제 막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택시가 맨 처음에 그냥 점잖게 갔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그러니까 차를 딱 세우고 내려요. 내려서 그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또 이분이 이제 아니 그 뭐 끼어들면 어떡하냐 이제 막 실랑이가 붙은 거예요. 실랑이가.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그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제 신랑이는 거기서 일단락이 됐고 이분은 내리진 않으셨어요. 일단락이 됐고 그분은 이제 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택시를 운전해서 이제 승객이 있으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냥 이제 따라갔으면 되는데 이분이 좀 체구도 왜소하고 그래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등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자기가 그 기세에 눌려서 좀 이게 약간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셨나 봐요. 이분이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가서 옆 차선을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요. 어떻게 보면 칼치기 같이 확 끼어들어요. 확 끼어드니까 이제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리얼한 상황들이 이제 그 택시 블랙박스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택시 안에 동영상을 보면 승객이 막 거기 그 앞좌석에 뒷좌석에 타고 있으셨는데 막 가서 부딪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막 벨트는 메고 있었지만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리얼하게 나와요. 막 흔들리고. 이게 일단 멈춰쓰고 이제 그 차도 멈춰쓰니까 이제 택시기사 이분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두 분 다 이제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안 되면 그냥 특수폭행이나 뭐 이런 걸로 처벌을 해서 벌금형이 있는데 그 위험한 물건 이런 걸로 해서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저희가 벌금형이 없는 건 되게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약식으로 그냥 벌금으로 가볍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과가 없어도 징역형, 이게 중환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니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었다 해서 범행을 부인하세요. 범행을 부인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건 뭐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 택시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이 택시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하고 이 승객이 얼마나 놀랐고 다쳤는지 알 수 있게 막 부딪히고 이러는 게 나오니까 그럼 죄가 두 개인 거죠. 특수상해죄가. 기사에 대한 특수상해죄, 운전하시던 택시기사, 그 다음에 뒤에 앉았던 승객한테 죄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되신 거죠. 이게 법정 구속 염려가 있거든요. 합의를 안 보면.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 어떤 정상관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 집행유예 해주기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단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기 실형이지만 3개월, 6개월 실형을 살게 되면 그 집안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 가족들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수긍을 안 하더니 동영상을 딱 보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동영상 못 봤으니까 그때까지. 피고인들은 몰라요. 자기 그냥 정상적으로 왜냐면 그게 딱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솔직히 속마음은 조금 괴롭혀 주려고 했을지라도 자기가 잘 운전했기 때문에 이건 보복운전이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길에 있는 CCTV나 아니면 제3자 CCTV까지 보거든요. 블랙박스나 이런 걸 봐요. 운전이 조금만 이례적이면 상당한 정도로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약간 시비까지 있었다면 보복운전 의심을 받고 특히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된다면 그때는 재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더니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이제 합의를 보셔야 된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좋으셨고 승객도 너무 좋으셨어요. 많이 다치지도 않으셨고 2주, 3주 정도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별로 돈을 안 드리고 한 200만 원 전후해서 합의금 드리고 이제 처벌 불허나 탄원서까지 잘 써서 냈어요.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6월에 뭐 이렇게 집행유예 받았는데 판사님께서도 이런 거 좀 순간적으로 욱해서 우발적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하시라고 하시면서 최저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붙어서 1년 붙이셔서 이제 끝냈던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합의를 보셔가지고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그건 이제 상해가 아닌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쫓아온다면 112에 신고를 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차량 몇 번이 지금 어느 거리에서 나한테 보복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 놓으시면 바로 출동,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럼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봐요. 그러니까 혹시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내려서 걸어오더라도 창문 열어주지 마시고 하여튼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창문 열면은 바로 쌍욕 나오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굉장히 공포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닫은 상태로 바로 112 신고하시고 그 차량 번호만 외워두셨다가 그 112 신고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